안녕하십니까. 내 몸 안의 주치, 자연치유력을 살려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난치성 질환의 치유를 돕는 미라클 기능의학 최남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형탈모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인 치료법과 함께 기능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의 서양화, 환경오염 물질의 증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율신경과 면역 불균형, 수면 부족, 술, 담배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환경오염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원형탈모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만성 난치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형탈모증은 경계가 명확한 원형 또는 타원형의 탈모반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흔히 두피에 하나나 혹은 수개의 탈모반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두피 전체를 침범하거나 두피 및 전신의 모발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유병률은 1000명당 한두 명이며 인구 중 1.7%가 일생 중 한 번은 원형탈모증을 경험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주로 10세에서 30세 사이의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고 2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60% 정도입니다. 소아의 경우 전체 원형탈모증 환자의 약 20%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병리 생태는 불명확하나 유전적 소인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 외에 국소 감염과 내분비 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들이 촉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탈모반이 작으며 그 수가 많지 않을 때는 거의 약 80%에서 자연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 10%에서는 전두 탈모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의 종류로는 하나하나 생기는 단발성, 하나 생기는데 크기가 사이즈가 큰 단발 대형, 전체적으로 균들하게 작은 미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번발성으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단발성 원형 탈모증은 대부분 1, 2개월 사이에 짧게 머리가 자라나서 자연치유가 되는데 그 자연치유율은 거의 한 60% 정도입니다. 애우가 불량하여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두 탈모증입니다. 머리 전체에 털이 빠지는 경우로, 두 번째는 전신 탈모증입니다. 눈썹과 속눈썹, 수염, 겨드랑이 털, 음모 등 전신의 털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사행성 두부 탈모증입니다. 한쪽 귀 주위에서 머리의 옆과 뒤를 따라서 다른 쪽 귀 쪽까지 이어지는 탈모 형태인데 마치 탈모 형태가 뱀이 기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행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망상 원형성 탈모증입니다. 크기가 작으면서 모양이 뚜렷한 탈모반이 머리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어떤 망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형 탈모증 경우도 성인보다는 애우가 불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의 원인은 아마도 유전적인 소인이 기본적으로 작동할 것이고 알레르기나 면역 및 자가 면역성 소인과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율신경 이상서를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가 면역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탈모증 원형 탈모 환자에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갑상선 질환, 홍반성 루푸스 등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같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율신경 이상서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로는 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을 때 탈모가 더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일종의 변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고 원인적으로는 면역계, 유전계, 정신적인 스트레스, 내분비 장애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독소나 환경오염, 서구식 식단, 스트레스 등이 있을 때는 우리 피부, 기관지, 위장 간의 1차 방어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에 투과성이 증가되고 이렇게 되면 독소군은 많아지고 염증과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오히려 영양 불균형은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필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번역 후 변형이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서 생명 현상을 수행하는 단백질이나 당단백이나 효소 등이
구조적으로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능도 이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7가지 7코어 자연 치유력이 건강하게 안 만들어지고 기능 이상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어떤 질환의 어떤 증상과 징후가 발생하게 되고 어떤 질환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형 탈모의 어떤 면역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모든 세포는 DNA 설계도에 따라서 세포벽에 안테나 역할을 하는 수용체, 즉 당단백을 만들어서 독소를 인식하거나 호르몬이나 효소, 그 다음에 바이러스, 어떤 세균, 곰팡이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세포 안에 정보를 줌으로써 대처하게 하는 역할을 함과 함께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운동회 때 청띠, 백띠 같은 우리 세포의 머리띠 역할을 하게 하여 우리 세포벽에 적군과 아군을 스스로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면역세포는 이 세포벽에 표시된 안테나를 보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세포는 그 세포벽 바깥층에 세포 외 기질이라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뮤코다당체, 단백다당 같은 물질들을 만들므로써 세포를 보호하고 정보 전달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포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또는 중금속, 지용성 환경 독소가 공격을 하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몸의 염증과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은 세포벽에 만들어져야 될 정상적인 안테나가 잘못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군 면역세포들은 세포벽에 나타난 띠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적군으로 인식하여 공격하게 돼서 자가면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세포 외 기질이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지게 돼서 세포의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미세환경, 글리칸으로 만드는 히알루론산이나 뮤코다당체, 단백다당 같은 것들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어벽이 손상되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모낭이나 어떤 주기세포를 공격하게 돼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독소나 어떤 식품 또는 피부 케어 제품 속의 화학성분, 설탕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당독소 등에 의해서 염증이나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유전자 발현과 당화 과정이 어떤 방해되게 되면은 세포벽에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물질이 고장나게 되고 세포 밖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당단백, 프로테오글리칸, 뮤코다당체 같은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생성돼서 보호막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면역세포에 노출되게 돼서 모낭이나 주기세포가 공격을 당하게 되어서 모낭이 손상되고 죽게 됨으로써 자가면역인 원형 탈모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장관 불균형, 즉 위산 저하나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시, 장 누수 같은 것, 그다음에 해독 불균형으로 인해서 프로테오글리칸 같은 것을 만드는 정상적인 당화에 필요한 단백질과 11가지 글리칸이 결핍하게 되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당단백과 세포 외 기질의 주 원료인 프로테오글리칸이 생성이 이제 장애를 받아서 이런 기전 때문에 줄기세포와 어떤 모낭세포가 우리 면역세포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어떤 염증세포, 염증 물질이 많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어떤 면역세포 면역 관용을 감소시켜서 면역세포들이 모낭세포를 공격하여 탈모를 유지한다는 그런 기전입니다. 탈모의 진단은 현대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가족력이나 시진, 모발 견인검사, 모발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고, 통합 기능학적인 검사로서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하고 탈모 유전자 조사를 할 수 있고, 영양 불균형과 불균형에 대한 혈액 검사로서 빈혈이나 비타민 D나 아연이나 미네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산저하고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 장 누수 검사를 통해서 위장관 불균형을 조사하게 되고, 자율신경과 호르몬 검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율신경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 자율신경 검사기를 이용하고 호르몬 검사와 남성,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불균형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가 면역에 대한 항체, 그다음에 류마티스 팩터 같은 것들을 조사함으로써 면역 불균형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독에 대한 검사로서 모발 중금속 검사와 혈액의 중금속 검사를 하게 되고, 간 기능 검사와 MDS 환경 독소 검사를 통해서 지용성 독소도 같이 검사하게 됩니다. 혈액수랑 검사는 저희 병원에서는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소변 유긴사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형탈모의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서는 일차적으로 약물 치료로서 면역 억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국소 면역 억제제와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제제,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 사이클로스폴린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역 억제 치료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 고장나서 면역 군인이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를 못해서 우리 아군한테 총을 쏘고 있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 군인의 수갑을 채워서 일시적으로 아군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 방책이 이런 면역 치료제입니다. 이런 면역 치료제를 하는 중간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면역 군인이 고장난 이유를 찾아서 기능학적인 치유를 통해서 근본적인 면역 시스템의 불균형을 고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는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면역 억제제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으면은 재발하거나 어떤 만성적으로 더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미녹시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주기세포 문항 재생술을 위해서 PRP나 PDRN, 성장인자를 사용할 수 있겠고, 보조로 레이저 광선 치료, 또한 두피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나노메디칼 디톡스 스칼프 케어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먹는 탈모 영양제로서 판토가나 모에드 같은 그런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의학적인 치료로서 원형 탈모가 잘 낫지 않거나 재발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환경 독소나 중금속 중독 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치유하고 보충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한 비타민 D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도 자가 면역 질환과 아주 관련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면역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셀프와 넌셀프를 구별할 수 있는 세포 벽에 붙어 있는 안테나, 당단백 만드는데 그 과정이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 또 그 만드는 주 원료인 11가지 어떤 글리칸 필요합니다. 이 11가지 글리칸은 원래는 그 간에서 생성됐어야 되는데, 어떤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는 해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간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특수한 섬유소 여러 다당체를 입으로 경구 투여함과 동시에 프로바이오틱스 장 환경을 개선시킴으로 해서 프로바이오틱스에 가지고 있는 효소로 여러 가지 글리칸들을 생산하여 내 몸에 공급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환경과 영양을 어떤 불균형을 교정을 하게 되면은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번역 후 변형이 정상화됨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세포 벽에 붙어 있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당사슬 안테나, 그리고 세포 벽 사이사이에 세포 외 기질의 주 구성 원료인 히알루론산이나 뮤코 다당체, 그다음에 단백 다당 같은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어떤 세포를 보호해주는 방어막이 튼튼해지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다시 살아남으로써 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능학적인 치유로서 세븐코어 자연치유력의 불균형을 위에서 말씀드리는 기능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후 각각의 어떤 불균형이 있으면 교정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주 방법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과 수액 충분히 공급하는 것,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독소가 있으면 독소를 빼주는 해독 치료가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원형탈모나 자가면역, 난치성 질환들이 있을 때 기능학적인 검사 중에 하나인 두피 모발에서 중금속과 미네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대부분의 원형탈모 환자에서 중금속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중금속 검사 양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30세 환자분으로서 수은도넛과 알루미늄 바륨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분은 27세 남성 환자로서 수은 중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25세 여성 환자로서 바륨 많고 수은 중독이 같이 있게 되고, 이분은 50세 남성 환자인데 수은과 바륨 중독이 있고, 동시에 이분은 유기산 검사에서 우리 몸의 대사가 아주 많은 대사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어떤 장애가 심한 환자입니다. 지방산, 탄수화물 대사, 에너지 대사 다 망가져 있고 해독도 잘 일어나지 않고 우리 세포의 DNA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은 18세 여성 환자의 원형탈모인데 알루미늄 중독이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심해서 유기산 검사를 했는데 유기산 검사에 많은 대사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 신경 전달 물질, 비타민 대사, 장누수나 그것의 원인인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도 있고 해독도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은 50세 남자 환자인데 수은과 알루미늄 중독이 있고, 이분은 60세 여성 환자분인데 납, 알루미늄, 바륨 중독이 같이 있는 환자입니다. 기능학적인 원형탈모 치료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을 통해서 수변이나 술, 수면, 그다음에 운동,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고, 식이요법으로서 항염증, 항당독소, 항산화, 그다음에 배제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븐코어 자연치유력을 복구하는 각각의 위장관 불균형이 있으면 유산저하가 있으면은 유산저하 해결해야 될 것이고, 소장 내 세균 과다 정식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항생제나 하부 제품을 이용해서 과다 정식을 교정해야 될 것이고, 장누수 있으면은 장누수 치료는 따로 해야 됩니다. 자율신경계 호르몬 불균형이 있으면은 이것도 다시 약물 치료나 영양 치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영양 불균형이 있으면은 해독과 면역 영양 치료를 통해서 그 면역 불균형을 교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 중금속과 화학 독소가 있으면은 해독 영양소와 해독 주사를 통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겠고, 순환 불균형이 있으면 충분한 수분 공급과 모세혈관과 우리 세포의 어떤 구조, 혈관의 구조 개선을 통해서 혈액순환 개선을 해결해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대사에 불균형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영양 처방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줄기세포나 우리 줄기세포와 모낭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히알루론산이나 뮤코다단체, 프로테오글리칸 이런 것들이 정상화됨으로써 원형탈모도 자연스럽게 자연치유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넘쳐 바닥이 더러워지면 일단 바닥을 빨리 닦고 동시에 수도꼭지도 같이 잠가야 됩니다. 즉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의 협업, 통합기능의학이 필요합니다. 통합기능의학은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을 적절하게 균형있게 조합하여 근만성 질환, 난치성 질환을 예방과 치료에 그치지 않고 그 근본 원인인 라이프스타일과 환경독소, 영양의 불균형 등을 찾아내어 교정하고 제거하며 그 기전인 유전자 발현과 번역 후 변형을 정상화시켜 우리 인체의 세븐코어 자연치유력을 복구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이미 진행된 만성질환의 자연치유를 유도함으로써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첨단 맞춤의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식단과 건강습관이 우리 자연치유력을 복구시킵니다. 감사합니다.